이렇게 쓸게요. A 하면 무슨 용법이에요? 명사절법. 여기다가 명사절법 정리를 할 거야. 그다음에 여기 B 형용사절법. 그렇게 정리할 거고 형용사절법. 그다음에 세 번째 부사절법. 바로 들어갈게요. 오케이 할 때 계속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자 중간중간에 다른 개념도 좀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우선은 이 명사란 말을 썼어요. 명사정법이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팔품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명사예요. 명사는 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역할들을 한다. 먼저 첫 번째 주어 역할을 해요. 명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 주어 역할을 한다고. 주어 역할. 자, 해석으로 연결시켜야 돼요. 모든 문법은 우리가 문법의 완성은 해석이에요. 해석. 그래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해요. 은느리가가 붙으면 은느리가 것이 또는 것은 이렇게 써준단 말이에요. 요건 주어예요. 뭐 하는 것은. 물론 여기에 은 대신에 이가 이렇게 붙을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바로 그냥 예문으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거 스토리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해볼게. To study English를 주어로 쓸게요.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되게 흥미롭다. 아니면 어렵다. interesting을 쓸게 일단. interesting.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흥미롭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를 더 쓸게. equal 해놓고 자 가주어 it를 써주고 it is interesting 이렇게 나왔어. 자, 요거 됐죠? interesting.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진주어 써주면 되니까 여기에 뭐가 나온다? study English가 나오겠죠.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 봐야 될 거. 분명히 얘기했지만 주어 역할.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주어 역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있어요. 단수동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수동사가 나온다. 동사로 단수동사가 나온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무슨 역할? 주어 역할. 여기잖아. 주어 역할. 해석 어떻게 한다고? 뭐 하는 것은.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그치?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 있어요, 얘가? 이 주어가 어디로 가 있냐면 뒤로 가 있어요. 이렇게. 이 뒤로 가 있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it는 해석을 안 한다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안 해.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주어라고 얘기해요. 가주어의 특징이야. 해석 안 한다. 보통 뒤에 투부정사구나 동명사구, 의문사구 또는 대절, 외더절 뭐 아니면 의문사절 또는 뭐 복합관계대명사절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뒤에 나오면 가주어 쓸 수 있다. 됐죠? 두 번째 역할 들어볼게. 두 번째 역할은 목적어 역할이야. 목적어 역할도 한다. 목적어는 어떻게 해석이 돼요? 목적어는 이렇게 해석해야지. 뭐뭐 하는 것을 붙여야지. 뭐뭐 하는 것까지는 명사적이야. 근데 목적어 역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뭐가 추가되냐면 을 또는 를 이런 게 들어가야지. 이러면 목적어야. 그러면 위에 있는 문장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죠. 예를 들면 Jane은 영어 공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Jane 뭘 좋아해요? Likes to study English. 이렇게 쓸 수 있지. 영어 공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투부정사 to study English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위치는 뭐냐? 앞에 Jane이 주어고 이게 동사고 여기가 목적으로 쓰였어요. 자,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명사정법은 주어 역할, 목적 역할, 보어 역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역할, 목적어 역할. 그럼 해석까지 해야 되죠? Jane은 영어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러면 되겠지, 그치? 근데 그러면 이때 투부정사를 아까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였을 때 가주어를 써주고 뒤로 뺐단 말이야? 그럼 가목적어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생각을 해야죠.
제인이 영어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썼을까? 이렇게 쓰면 안 될까? 잘 봐. 이렇게. 제인은 알았다. 자, finds 뭐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it를 써주면 돼. 그리고 어떻게 써줘? hard. 그 다음에 뭘 써줘? 영어 공부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알았다. to study 뭘 써줘? English 써주면 돼. 자, 이렇게 써주면 잘 들어봐. 여기 나와 있는 it가 바로 뭘 쓰였어? 이게 감옥적으로 쓰인 거야. 감옥적으로. 이게 해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도 특징. 해석 안 한다. 진목적 어디 있어? 여기죠. to study English를 넣어서 해석해야 돼요. 이렇게 해볼게요. 제인은 알았어.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어. 됐죠? 그럼 감옥적으로 쓰였을 때 감옥적어 여기 진목적어 to study 나왔죠? 그래서 감옥적어 써주고 진목적어를 뒤로 뺐을 때 이때 해석은 또 어떻게 된다? 잘 봐. 여기 해석은 뭐하는 것? 이 가로 해석이 돼요. 이건 알아둘 필요가 있어. 뭐하는 것? 이 또는 뭐하는 것? 이 가 이런 식으로. 진목적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보어 역할 한번 봅시다. 그래서 명사적 역할은 명사적 용법은 간단하게 정리가 돼요. 자, 보어 역할 할 수 있다. 보어 역할 할 때는 해석이 어떻게 될까? 이제 이게 중요하죠. 자, 해석 좁게 뭐하는 것까지는 똑같아. 이게 명사적 용법이기 때문에 것. 근데 이제 보어 역할이니까 이다 또는 되다라고 해석하면 돼. 이게 중요하죠? 뭐하는 것이다 또는 뭐하는 것이 되다 라고 해석하면 된다. 자, 그래서 아까 똑같은 거 한번 적어볼게요.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제인의 취미는 이렇게 되겠죠? 제인의 취미는 hobby 뭐하는 것이다?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다. To study English 이렇게 써줄게. To study English. 그럼 여기 나와 있는 to study English는 뭘로 쓰였다? 제인의 취미가 주어고 동사는 is고 요게 주격 보어 SC 뭐라고 그래? 됐죠? 그러면 해석을 적용시켜 볼게요. 뭐하는 것이다 또는 뭐하는 것이다. 제인의 취미는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다. 됐지? 이렇게. 그러면 명사적으로 쓰일 때는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제부터 이거 들어갑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깔끔하게 끝났지?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정법 들어갑니다. 형용사정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어떻게 나오냐면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으로 나눕니다.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 크게는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 용법에 따른 역할만 알면 돼요. 한정적 용법은 이렇게 나온다. 이런 구성이다. 잘 봐. 명사를 투정사가 뒤에서 수식한다. 투정사가 뭘 수식한다? 명사를 꾸며준다. 뒤에서 위치까지 잘 알아둬야 돼. 자,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된다? 해석 적어볼게요. 해석은 무슨 뜻이다?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뭐뭐 할 또는 뭐뭐 하는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런 뜻이야. 그래서 제인에게는 영어를 공부할 동기가 없어요. 이렇게 써볼게. 자, 제인은 뭐가 영어 공부할 동기가 없다. Jane has no motive. 모티브가 동기예요. 뭘 공부할? 영어를 공부할. To study English. 영어를 공부할 동기가 없습니다. 됐죠?
영어를 공부할 동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렇게 영어를 공부할 동기가 없습니다. 자, 이때 투부정사가 바로 요거죠? To study English. 얘가 뭘 꾸며준다? 얘를 꾸며주겠죠. 모티브로. 그지? 이거 꾸며준다. 이렇게. 이런 걸 우리는 한정적 용법. 자, 가장 중요한 그림은 요거. 이렇게 된다는 거. 요 그림이 가장 여러분들한테 기억해야 될 그림 중에 하나예요. 명사 플러스 투부정사. 명사 플러스 투부정사. 뭐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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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를 공부할 동기가 없어. 동기가 없어. 알겠죠? 없어.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여기 좀 복잡한데요. 서술용법은 자 이렇게 서술용법이 보통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정 뭐 이런 거. 예정 또는 뭐 가능 뭐 이런 거. 세 번째 의무. 일단 먼저 적어놓고 할게. 의무. 됐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투부정사야. 서술주용법이구나. 제일 많이 쓰이는 거예요. 세 개가. 제일 많이 쓰이는 거예요. 투부정사가 이렇게 쓰이면 흔히 그래서 요 서술주용법은 자 여기다가 형태를 역시 적어볼게요. 이렇게 나온다. B 플러스 투부정사가 나와요. B 플러스 투부정사는 투 원형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어? 요런 형태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뜻부터 적어놓고 갈게요. 예정.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면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이렇게 적고 여기다 뭘 하나 적느냐면 will 또는 be going to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된다. 물론 뉘앙스 차이는 좀 있어요. 알겠어요? 뭐뭐 할 예정이다. 됐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제이는 영어를 공부할 예정입니다. 한번 해볼게. 제인, 그 다음에 is to study. 우리 지금 공부했어요. 이렇게 to study English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예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때 be2가 무슨 뜻이라고? 이런 뜻이라고. will이나 be going to의 뜻이라고. 그래서 제이는 영어를 공부할 예정입니다. 알겠어? 영어를 공부할 예정입니다. 해석 써줬잖아. 그럼 가능은 어떻게 하느냐? 가능은 이렇게 해석이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이니까 뭐뭐 할 수 있다. 그럼 뭐가 생각나? 이렇게 되면 can이 생각나야죠. can의 의미 또는 be able to의 뜻이에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이니까 be able to 원형 또는 can 플러스 원형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J는 영어를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J는 is study English 똑같아. 예정으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예문으로 이런 건 이제 가급적 안 나오겠죠. 그죠? 저희는 영어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뭐 하나 붙여볼까요? 만약에 뭐뭐 한다면 뭐 아니면 조건부터도 상관없고요. 영어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러면 얘의 의미는 뭐가 돼요? can의 뜻이 되겠죠. 그치? 이런 뜻이요. 의문 볼게요. 의문은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뜻을 쓰이고요. 이거는 보통 이제 should와 거의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should의 의미 또는 ought to도 있어. ought to 원형 이렇게 써도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좀 바꿔볼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해볼게. 우리 더 플러스 형용사 아까 배웠지? 우리 아까 독해 속에서 뭐 배웠냐면 더 헝그리 배웠을 거야. 배고픈 사람들. 그럼 더 영은 뭐? the 영은 뭐라 그랬어? 젊은이들. 오케이. 그럼 이렇게 쓰죠. 젊은이들은 이렇게 더 플러스 형용사가 복수 보통 형용사가 돼서 젊은이들은 is 어떻게 해야 된다? to 존경해야 됩니다. respect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존경해야 합니다. 뭐를? the old 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제 그러면 노인들이 되겠지? 노인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is to도 뭐 어떤 뜻을 쓰였어? should나 ought to의 뜻이다. 의무로 쓰였어요. 뭐 해야 한다. 됐죠? 뭐 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추가로 운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명. 잘 안 쓰여요. 1, 2, 3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운명은 이렇게 해석이 돼요. 운명.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운명은
뭐뭐할 운명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뭐뭐할 운명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요거는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온다. 어려운 단어 그냥 눈으로 익혀만 나. 그냥 요거 나 암기 안 돼. 이거 되게 어려워. 그냥 눈으로 익숙해지기만 하면 돼. be destined to 원형이야. 이게 같은 뜻인데 원래 destiny가 운명, destination 목적지 이런 뜻으로 사용이 돼요. destiny라는 단어가 있어요. destiny, I-N-Y 하면 운명이거든요.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be destined to 원형은 뭐뭐에 처할 운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타잔과 제이는 다시는 만나지 못할 운명이었다라고 연결해 볼게요 한번. 자, 누구? 타잔과 타잔, 제트야, and 제이는 다시 만나지 못할, 다시 만날 운명이었다 해볼까요? 한 주 엔딩으로 끝나는 게 좋으니까, 그치? 이주 to meet again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주 to가 뭘 쓰였느냐? 이런 뜻이에요. is destined to meet again이야. 다시 만날 운명이다. 알겠어? 타잔과 제이는 다시 만날 운명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의도가 있어요. 의도는 어떤 뜻이냐면 뭐할 작정이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뭐할 의도이다 이런 식으로, 또는 뭐뭐 하고자 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자, 뜻 정리됐으면 동의어 뭘 쓴다? intend 의도 작정이니까 intend to 원형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됐죠? 이렇게 쓴다. 근데 의도는 보통 이제 주공문에서 많이 사용돼서 네가 영어를 공부하고자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예를 듭니다. If you are to study English 이런 식으로. 됐지?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연락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너는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 You should study hard. hard는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공부해야 돼. 라고 했어. 이때 B2가 뭐? 의도. 영어를 공부하고자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자, 이래서 이제 형용사정법이 끝났는데요. 형용사정법은 크게 뭐로 나온다? 요거. 비투용법. 비투용법과 뭐 서술조용법이야. 요거 특수한용법이니까 따로 기억해야 돼. 특수용법이니까 비투용법이 항상 B2 이렇게 나와. 다섯 가지밖에 없어. 예정 가능, 그다음에 의무, 문명, 의도 이렇게. 한정조용법 이게 대부분 사용되는 거야. 명사를 뒤에서 투정사 꾸며준다. 알겠어? 꾸며준다. 뭐뭐할, 뭐뭐하는. 끝. 마지막 부사정법. 부사정법은 자 어떻게 나누느냐. 부사정법은 보통 자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요. 해봐요. 목적. 자 저걸로 볼게요. 목적 두 번째. 이유 판단의 근거. 이유 판단의 근거. 저걸로 볼게. 세 번째. 감정의 원인.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네 번째. 결과. 이런 게 있구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조건. 마지막 여섯 번째. 형부수식. 이렇게 여섯 가지로 나눠서 봅시다. 자, 그럼 해석을 먼저 적어볼게요. 요거는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뭐뭐하기 위하여 라는 뜻이에요. 뭐뭐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하면 된다. 뭐뭐하기 위하여. 자, 예, 분석 들어갑니다. 예, 문제 없고.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뭐뭐하기 위하여. 자, 영어를 공부하기 위하여 해볼게요. To study English. 누가 영어를 공부하는지는 아직 안 나와 있지만 뒤에 주어로 써주면 돼요. 제이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저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Get up. early. 그 다음 뭐 써주는데요? Every morning. 이러면 되죠. Every morning.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라고 썼네. 그러면 이거를 분석해볼게. 잘 들어봐. To study English까지 밑줄을 칠게. 끊어줄게. 여기까지가 목적. 주어가 추구하는 목적. 여기까지가 목적. 뭐하기가 그래서 이런 해석이 나와. 그럼 목적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수단이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나옵니다. 그럼 수단은 어디 있어? 여기가 수단이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그래서 꼭 알아둬요. 부사정법으로 사용될 때 투부정사가 거기에 6가지 중에서 목적에 해당되는데 그러면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이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검증해야 될 게 있다. 자, 문장을 보고 수단과 목적을 찾아내는 거야. 알겠어? 수단은 뭐야? 일찍 일어나는 거. 너무 많은 게 목적이고. 그치? 게으르면 안 되잖아. 영어 잘하면 게으름이 안 되잖아.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이유 판단의 근거. 요거 해석부터 하고 들어갈게요. 해서 뭐 하는 걸 보니 이런 뜻이에요. 뭐 하는 걸 뭐 보니라고 해석이 되고 예문 들어가 볼게. 뭐 하는 걸 보니 요거는 반드시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요런 문구가 나와야 됩니다. 야, 너 뭐 화가 났으면 틀림없다 라는 뜻입니다. 그죠? 한번 해볼게요. You 뭐 하면 틀림없다. You must be angry 라고 쓸게요. 뭐 하는 걸 보니? 너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투세 있어. 야, 너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 화가 나시면 틀림없다. 이것도 한번 구분해 볼게요. 자, 여기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봐봐. must be가 나왔죠? 강한 추측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유 판단의 근거는 추측 같은 게 나옵니다. 이렇게 강한 추측은 보통 이제 cannot be에서 뭐 일리가 없다. 부정적 추측. 그 다음에 maybe에서 뭐 일리가 없다. 불확실한 추측. 그 다음에 must be가 나와서 강한 추측, 확실한 추측. 이런 추측이에요. 강한 추측, 확실한 추측. 그죠? 이런 추측이 나오면 확실한 추측이 나오면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나온 뒤에 투부정사는 뭐가 되냐면 이 추측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 판단의 근거라고 얘기한 거야. 알겠어? 이렇게 추측하는 근거가 뭐냐? 그렇게 말한 거야.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한다? 네가 그렇게 말한 걸 보니 화가 났으면 틀림없어.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했으면 그 다음으로 빨리 전환시킬게요. 감정의 원인인데 자, 예문 먼저 쓰고 자, 뜻을 한번 해볼게요. 예문 쓰고 자, 죄인은 놀랐어. 죄인이 어떻게 했다고 놀랐어. 죄인 was surprised 이렇게 쓸게. 그 다음에 뭐 to hear 이렇게 돼요. to hear 그 소식을 듣고 of 그의 소식을 듣고 his 소식 news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빨간색 감정의 원인은 어떻게 해석하니? 뭐뭐하니? 뭐뭐해서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뭐뭐하니? 뭐뭐해서 어디가 감정이냐면 봐봐. 감정의 원인이라고 나왔잖아요. 원인이니까 여기 결과가 나와 있어야 돼요. 감정의 결과가 나와 있어야 돼. 그래서 영어 문장은 우리가 문법 판단할 땐 논리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영어는 과학이다. 알겠어? 침대만 과학이 아니라 영어도 과학이다. 그러면 논리성이 어디 들어가 있느냐? 언어의 논리가 들어가 있는 거야. 결국 영어만 논리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언어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 논리에 맞춰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감정의 결과가 나오니까 원인이 있죠. 왜냐면 얘가 울어. 그럼 뭐예요? 감정의 결과지. 얘가 막 울고 있어. 그러면 왜 우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 우는지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의 소식을 들은 거야. 그의 소식을 들은 거야. 어떤 소식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가 뭐 죽었다는 소식을 듣든지, 그죠? 그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든지,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얘기예요. 죄인은. 됐니? 그럼 해석 들어간다. 죄인 놀랐습니다. 그의 소식을 듣고서 들으니 뭐뭐하니 뭐뭐해서 됐지? 듣고서 들으니 바로 해석이 되잖아. 그래서 요렇게 감정의 원인과 뭐를 나눈다? 결과를 나눈다. 요건 뭐라고요? 감정의 원인이에요.
자, 다시 한번 여기까지 복습할게. 가장 많이 나오는 거니까. 목적은 어떻게 되어 있다? 목적은 주어가 주관하는 목적과 수단으로 되어 있다. 목적이 나왔으면 반드시 이렇게 해석하기 위한 뭐가 있어야 돼? 바로 수단이 있는지를 확인해 준다. 됐죠? 수단. 그래서 수단과 목적으로 되어 있다. 이유 판단의 근거는 바로 이 근거에 해당되는 뭐가 있어야 돼? 추측, 강한 추측. 뭐 있는 틀림없어. 맞죠? 이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추측하는 근거가 바로 to say so. 이게 투부정사구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유 판단의 근거가 돼서 해석을 뭐 하는 걸 뿐이 이런 식으로. 가장 논리적이야. 감정의 원인은 감정의 결과가 있다. 감정의 결과가 있고 투부정사 나오면 그게 원인이다. 그래서 소식을 들으니 놀랐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감정의 원인과 결과가 같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투부정사 부분이 감정의 원인. 오케이.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일단 해석부터 적어볼게요. 이렇게 해석되면 됩니다. 그 결과 뭐뭐뭐뭐 하다라고 해석하면 되면 된다. 그 결과 뭐뭐뭐 하다. 예를 들어볼게. 자 제이는 어떻게 했다? 제이는 살았다. 알았다 할까요? 제이는 살았다. to be 그 결과 얼마가 되었다? 80세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80세까지 살았다는 얘기. 자, 해석 똑같이 돼요. 그 결과잖아요, 결과. 결과가 나올 때는 자, 알아도 반드시 이 앞에 조건이 있어. 무의지 동사가 옵니다. 무의지 동사가 온다. 무의지 동사. 뭐 깨어나는 거. 아침에 일어나는 거는 사실은 뭐 학교에 이제 등교 시간이 있으니까 몇 시에 맞춰놓고 자고 막 이러는데 어차피 일어나잖아. 9시에 일어나든 12시에 일어나든 새벽 5시에 일어나든 일어나잖아. 그치? 나 일어나고 싶지 않아. 그럼 계속 평생 잘 거야? 아니잖아. 그 다음에 사는 것도 그리고 내 의지로 사는 거 아니죠? 내 의지로 사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 무의지동사라고 해요. 깨어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산다든가 이런 것들 이제 무의지동사라 해서 이거 하나만 소개할게. 무의지동사가 나와요.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나오는 동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보통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제이는 살았다. 그 결과 80이 되었다. 즉 80세까지 살았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어? 자 마지막 갑니다. 조건 해석 써볼게요. 조건은 이 조건부사라고 해석이 똑같아요. 만일 뭐뭐이라면 이라는 해석이 나와요. 투부정사가 투부정사가 그런 해석이 나와. 잘 봐. 만일 그런다면 야 지인이 말하는 걸 한번 들어볼까? To hear 누가 말해? To hear 지인이 뭐 한다? 말하는 거. 뭘 말하는 거냐면 speak English 지인이 영어를 말하는 걸 들어본다면 너는 you 그 다음에 여기 쓸게 would take 잘못 생각할 텐데 누구를? 그녀를 뭘로? foreigner 외국인으로 또 아래요 외국인으로 착각할 텐데 그래서 여기 지금 만일 뭐뭐라면 이라고 나왔죠. 여기가 조건에 해당돼요. 제인이 영어를 말하는 것을 들어본다면 그 다음에 조건일 때는 요게 나옵니다. 이렇게 조동사 플러스 원형이 나온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너는 뭐 할 텐데 그녀를 외국인으로 착각할 텐데 오인할 텐데 라는 뜻이죠. 그래서 또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어. 이 투부정사가 부사적용법으로 사용될 때 있잖아. 투부정사가 부사적 사용법으로 사용될 때 맨 앞에 투부정사가 나와 있는 경우를 우리는 몇 가지 봤어? A, B, C 다 합쳐서 몇 가지 경우가 있었어. 이런 거 정리해놓으면 너희들한테 깔끔하게 도움이 될 거야. 투부정사가 앞에 나오는 경우는 세 가지야. 투부정사가 이렇게 앞에 나오는 경우는 세 가지였어. 자, 1번 주어. 어떻게 주어야? 주어면 주어로 쓰였으면 뭐가 나와? 그렇지, 여기 단수동사가 나와. 아까 투부정사가 단수동사가 완전히 나온다니까. 이거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단수동사 나왔지? 그치? 그럼 주어로 쓰였으니까 은근히가 붙여주면 돼. 두 번째 목적. 목적 여기 있잖아. 목적 투부정사 앞에 나왔잖아. 목적이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올까? 플러스 이때는 주어 동사가 나와. 목적 됐어요? 세 번째 투부정사가 쫙 맨 앞에 나오는 경우에 뭘로 쓰여? 조건. 여기 있잖아. 조건.
조건도 투부정사 앞에 나올 수 있었네. 얘는 뭐 나와? 주어 동사가 나와. 근데 이 조동사가 이 동사가 무슨 동사야? 오, 조동사가 나와. 오, 그럼 위에 거하고 구별되네. 이렇게 세 가지 1, 2, 3 기억해 놓으면 투부정사가 어떻게 쓸때는지는 알 수 있어요. 이 투부정사가 어떻게 쓸 때? 뒤에 단수동사 나와서 그럼 주어니까 은능이가 붙이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투부정사 쭉 나왔는데 뒤에 주어동사 또 나와서 이거 목적이겠네. 뭐뭐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왔는데 조동사가 있네? 그러면 요 조건을 시켜서 만일 뭐뭐이라면 만일 뭐뭐이라면 그치? 딱 나오거든요. 해석까지 맞죠? 자 마지막 형부수식. 자 얘들아 형부수식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단순히 형용사 부사를 투부정사가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하면 돼요. 뭐뭐 하기에 자 예문 들어가 볼게. 뭐뭐 하기에 뭐뭐 하기에 라고 합니다. 자, 뭐뭐 하기에 영어는 해볼게. 잉글리시를 이번엔 주어로 쓸게요. 잉글리시 영어는 is to 다시 써야 돼. difficult라고 할게. difficult 영어는 어려워요. 뭐하기에? 공부하기에 to study라고 쓸게. 이때 투부정사가 무슨 역할을 한다? 자, 앞에 있는 형용사를 꾸며준다.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 이거 형용사나 부사, 형부 수식할 때는 어떻게 생각한다? 뭐뭐 하기에. 해봐. 영어는 공부하기 어려워요. 됐지? 끝. 자, 간단하게 ABC를 정리했습니다. ABC. 요거 초등학교 6학년 문법 치고는 아주 완벽해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 있잖아요. 관용적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든가 요건 따로 공부하면 되고요. 투부정사의 부정, 나서 오다 붙이면 나투 원형이다. 요거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시제, 투에고 PP 나오는 거 요건 따로 설명할 거니까 일단 그것까지 잡다한 모든 걸 다 섭취하려고 그러면 거부감이 생겨요. 우리가 두뇌가. 그래서 우리 두뇌는 먼저 이거를 안착시켜야 돼요. 우리 뇌에 이렇게 ABC를 먼저 딱 기본기로 자리 잡게 하고 나머지 이제 D, E, F, G 뭐 이런 거 붙이면 되는 거야. 알겠어?